길의 끝은 해탈이다. 배움이 필요 없는 경지에 오를 때 인간은 나한이 된다. 나한. 부처의 경지에 오른 최고의 성인. 这人在印度的大摩祖师，他在印度算28代祖师，在中国算第一代祖师。他说是翻译了很多大摩的中国的少林寺，弘扬很多护法。 중국 불교에서 모시는 500명의 나한은 대부분 인도의 고승이다. 这尊祖师叫法叶婆尊者师尊者，他也是印度人，他也在中国弘扬很多护法，他们一起在中国来。这尊罗汉祖师叫阿史多尊者，他也是从印度来的，他也在中国弘扬很多的护法。 중국인도 드문 500 나한의 낯선 한 사람. 这尊罗汉呢，这个祖师是这个韩国人，他叫无相祖尊者祖师，他是从新罗过来的，就现在的韩国。他当时在中国来弘扬很多护法。 455번째에 무상 공전자. 무상을 모시고 있다. 신라승 무상. 그는 어떻게 중국의 500 나한에 들었을까? 무상은 과연 누구인가? 김선로. 무상을 기념하는 길을 따라 1300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에서 가장 많은 불교 신자가 거주하는 사천성. 옛 덕순사, 현 영국사는 사천 선종 대표 사찰이다. 이곳에 40을 훌쩍 넘긴 한 사내가 찾아들었다. 중국의 선을 배우기 위해 동방의 먼 나라 신라를 떠나온 무상이었다. 교종이 성행하는 신라를 벗어나 교리에 사로잡힌 통치수단으로서의 불교를 벗어나 무상은 새로운 법을 찾아 사천의 영국사로 왔다. 무상을 받아준 스승은 처적. 그는 사천 지역 선종의 맹주였다. 무상의 정성에 처적은 외국에서 찾아온 중년의 사내를 제자로 받아들였다. 무상은 진심을 표하기 위해 손가락을 태워 등불로 삼았다고 전해온다. 무상은 중국에 온 지 4년 만에 다른 선생들을 제치고 처적의 인정을 받게 된다. 법통을 잇게 된 것이다. 그때 그의 나이 49이었다. 그리고 곧이어 무상은 스승을 뛰어넘어 새로운 종파를 연다. 정중선파다. 영국사와 10리 거리에 있는 천곡산. 처적에게 법통을 받기 전 무상은 천곡산에서 극한 수행을 했다. 무상의 고행을 기억하기 위해
사람들은 석굴에 조각을 해놓았다. 무상에 대한 존경은 후대에도 이어져 내려왔다. 수세기 동안 새겨진 1000여 개가 넘는 보살들이 천곡산의 동굴을 장식하고 있다. 무상의 수행은 매우 고된 것이었다. 한 번 좌선을 하면 닷새는 자리를 지켰다. 그의 수행에 감복한 호랑이와 곰이 그의 주위를 지켰다고 전한다.须发慢慢就长出来了，长得很深很深。很多年以后，它已经不成人形了，跟野兽差不多。身上须发很多，衣服已经劈烂了，已经烂了，已经朽烂了。然后它跟自然因为已经融为一体了。然后呢，白天它就在那个松下打坐，晚上就在那个已经坟坪了。坟云坪坟前呢打坐修行，以致那个进山打猎的猎人，看到这里有个动物，误认为是一只野兽，准备射杀它，然后它出生了，才知道它是一个人。 그러나 무상은 고액만 추구하는 엄한 수행자는 아니었던 듯하다. 哎，你看知道蔡金莲的位置？这个就是蔡金莲，这个就是蔡金莲那个。就这个啊。这个就是蔡金莲。 지금은 연못이 된 채경전. 이곳에도 무상과 관련된 전설이 전해온다. 마을 곳곳에 무상의 자취가 있고 사람들은 여전히 무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据我晓得那个传说，听我们老人讲呢，就是以往那个蔡金莲是我们江家的，就是我们家的好。这个田都是从宁到成都都是这个田大，这个东大里那头是东大路，从到成都的，从这到就是108步，它10里一步就是1080里一步。 这个田以后呢就看起这个田了。 장아찌나 장을 담그는 사천의 동체 공장. 동체는 사천 지역의 전통 음식이다. 这种东间传统工艺，老工具发酵的发酵罐中间成熟3年以上，这就是我们。 발효 음식 김치처럼 동체도 염장을 한다. 它有几百年的生产历史了，它在此之中人民的膳食生活中，在膳食方面是不可缺少一味，而且曾经它是一种散菜，就是从和尚啊，韩国好像是13太子那么传到民间来的一个产品，在落入民间过后，我们丰源公司就继承了这种散菜的工艺，发展到现在已经是300多年了。 동체는 무상에 의해 민간에까지 널리 퍼지게 됐다고 한다. 세상 사람들과 교류한 흔적들이다. 예로부터 사천에선 집집마다 동체를 담궈 요리에 이용했다. 주로 배추나 갓을 써서 갖은 요리의 밑재료로 쓴다.这个冬煎是我们之中的特产，很好吃，可以做回锅肉啊，做汤啊，干臊子啊，都可以，味道挺鲜的，特好吃。 신라승 무상. 그는 왕족이었다.
33대 송덕왕의 아들로 알려진 무상은 신라에서 출가. 더 큰 구제를 위해 중국으로 건너왔다. (728년) 무상은 중국 황제의 부름을 받는다. 안록산의 난을 피해 사천에 온 당현종은 이곳에서 이름이 높았던 무상을 만나고 싶어 했다. 세계 최대의 석각인 낙산 대불은 이 두 사람이 만날 무렵 만들어진 것이다. 현종은 무상의 법이 높음을 알아보고 그를 사천 지역 불교의 맹주로 공식 인정했다. 당현종과의 만남 이후 무상은 독자적으로 정중선파를 일으키기 시작한다. 새로운 종파, 정중종파는 무상의 호 정중을 딴 것이다. 청출어람을 이룬 무상은 대자사를 비롯 사천 곳곳에 정중종파 사찰을 세운다. 이곳 대자사도 무상과 당현종과의 만남으로 창건하게 된 곳이다. 成都大慈寺是在唐玄宗的时候，安禄山造反，他在成都来避难，然后当时大慈寺一个法师叫应干法师，施走济贫这个事情就感动了唐玄宗，然后就赐建重建大慈寺，说就请那个无相禅师从当时的那个知州，就现在的知中县到了成都。 当时修了净宗寺、大慈寺、菩提寺，就说在成都住了20年。另外，当时这个禅派就形成了那个净宗宝汤禅派。 무상의 정중선파는 중국 선종의 한 축이다. 초기의 선종은 북종과 남종 두 갈래로 나뉘어 있었다. 그런데 무상이 그 무게 중심을 바꾸어 버린 것이다. 동쪽의 먼 나라 신라에서 건너와 스승을 뛰어넘어 중국 선불교의 조사가 된 정중무상. 사천 사람들은 달마의 법이 그 무상에게 온전히 계승되었다고 칭송했다. 우리가 지금 선종사에서 알고 있는 맥락으로 보면 사실 북종선과 남종선이라고 하는 두 흐름만을 되게 알고 있고 최종 또 성자는 남종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동북아시아 선종사는 거의 해능 이후에 남종선 중심으로 기술이 되어 왔고 북종선은 거의 묻혀졌거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남종선과 북종선 말고 또 하나의 원류가 있습니다. 그 주류가 뭐냐면 바로 신라 성덕왕의 셋째 아들인 정중무상선사로부터 비롯된 정중종이라고 하는 선의 흐름입니다. 사천을 대표하는 코승이 된 신라승 무상. 무상의 정중선파는 중국에 새로운 선을 열었고 더 큰 법맥으로 계승돼 중국 불교엔 무상으로부터 새로운 물결이 일기 시작한다.
미명이 깔리기도 전인 이른 새벽. 백림선사의 새벽 예불 시간이다. 백림선사는 조주가 머물던 곳이다. 조주는 남종의 대표적인 선승이다. 그는 여러 가지 유명한 선에 관한 일화를 남겼다. 조주는 끽다거, 차나 한 잔 마시게라는 화두로 유명하다. 차를 마시는 순간 온갖 근심을 놓아버리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화두 끽다거. 그러기에 조주의 화두는 무였다. 무상의 무념과 다르지 않다. 조주는 한 스승을 통해 무상의 무념과 만날 수 있었다. 絵能の禅を受け継ぎましてね、絵能の無心、それからそれをさらに徹底させた無念という考え方を強く打ち出した方で、後に成立する中国の禅宗の、基本的な思想の枠組みが無相国師禅師によって形成されたと言っていいと思います。なぜかと言いますと、無相の弟子に馬祖同一がいまして、これが中国禅宗の始まりですから、そういう関係になりまして。 무상의 제자 마조 도일. 그는 중국 선종의 시조로 불리는 인물이다. 마조는 누구인가? 마조가 세운 강서성의 우민사. 마조 역시 새로운 종파를 창시한 개조다. 그가 일으킨 홍주선파는 중국 선의 근간이다. 마조는 가장 많은 제자를 길러낸 선불교의 스승. 선종의 기라성 같은 인물인 조주, 임제는 모두 그의 제자다. 마조의 법은 한층 중국화되고 도가화된 선종이었다. 마조의 선이 곧 중국 선을 뜻하게 되면서 지금까지도 중국을 대표하는 선이 되었다. 마祖建丛林，开创了中国佛教丛林生活的先河。那么马祖，也就是说马祖第一个将印度的佛教中国化的大师，将佛教与中国的文化紧密结合，在中国佛教界产生了深远的影响，而且呢，将印度佛教牢牢地扎根在中国大地上，这是第一人。 중국 선종의 시조 마조 도일. 그는 어떻게 무상의 제자가 되었을까? 그는 사천성 출신이었다. 마조의 이름을 딴 마조촌, 마조의 고향이다. 최근 사천성 지진 후 사람들은 가장 먼저 마조촌부터 복구했다. 중국 선의 근간을 이룬 마조의 출발지 나한사. 그런데 그 나한사는 무상이 머물고 있던 덕순사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马祖呢，当初是在这儿出家的。他10多岁的时候就做小沙弥在这里。他从那个马祖村出生之后，然后到这儿13岁左右就到了这里，开始出家。出家之后在这儿待了大概有7、8年的时间，然后就去到了那个资中，也就是德淳寺。나한사에서 출가한 마조는 성인이 되자 신라성 무상에 있는 덕순사를 찾아온다. 무상이 천곡산에서 고행을 하며 제3의 선종인 정중파를 열어갈 때였다. 덕순에서 마조는 정중파 개조인 무상 아래서 수행한다. 무상은 이곳에서 엄하고 고된 수행을 했고 그 수행엔 마조도 함께 있었을 것이다. 그동안 중국 선의 시조 마조가 무상의 제자였다는 사실은 부정되어 왔다. 그러나 도낙문서의 발견에 의해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마조와 함께 공부한 귀종종밀의 기록에 따르면 장송산 마씨가 있는데 그 마는 바로 마조, 무상의 제자인 마조라고 되어 있다. 还唐朝与马祖道一相接近的一个重要的禅师，就是归凤宗密，是吧？宗密禅师呢，他据他的记载，金和尚无相，是招马祖道一为弟子，就是说呢，也就是说马祖道一的确师承金和尚无相。这个史料应该是更可靠一点，因为它更接近于马祖道一本人的时代。我刚才说到了，就是归凤宗密啊，归凤宗密他生活的时代和马祖道一最接近，所以他的史料更可信。我个人认为是这样的，这也是代表一种看法。如果确定这个长松山马就是无相禅师的话，那么肯定他是他的徒弟，而且就说他的，比如我们说密付心印呐。或者是就是被认可啊，在禅宗里面讲被师父印了心印，就是你传了密传了这个禅法的话，那么这个长松山马应该是从无相这里出来的。而从后面情形看呢，就是说，我个人觉得这个可能性很大，就是说马祖曾经在无相这里学习他的就是我们说净宗禅法，应该是可能性很大。 법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그렇다면 무상으로부터 마조로 흘러간 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한 사내가 있었다. 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존재는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인식하는 나를 통해 가능하다. 삼라만상은 내 마음을 통해 존재한다. 때문에 무상은 과거를 기억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며 현재의 시비를 가리지 말라 했다. 무념, 생각과 감정을 떨쳐버리는 무상의 선법이다. 이를테면 마주는 취사, 범성이나 그러니까 취하고 버리고 성인과 범부라거나 좋다 나쁘다거나 옳다 그러다는 이런 상대적인 분별을 버리고 오직 지금 이 순간 일상의 마음, 평소의 마음, 평상시의 마음에 충실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마음이 그러니까 무상의 무념이 결국 마주의 평상심으로 개성되는 것이고 그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무상이 전해준 무념은 마조에게 와서 평상심이 되었다. 무상의 무념이 마조에게서 실천된 것이다.
시비와 단상이 없는 상태가 평상심이라고 마조는 말했다. 생각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가 도다. 무상의 무념에서 마조의 평상심으로 선법은 이어지고 있다. 보림사는 우리나라 최초로 선종을 들여온 곳으로 신라성 최징이 창건한 한국 선종의 발상지다. 그런데 보림사의 탐명 기록에 따르면 최징보다 앞서 선을 들여온 자가 있었다. 그는 신라성 도의였다. 포조 최증 스님은 도의국사의 참선법이 과연 부처님의 정법인가 의심이 가서 중국에 가가지고 그 가르침을 받고 오셨는데 3년 동안 확인한 결과 도의국사가 표신 달마의 선법이 정당하다 이런 것을 믿고 여기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구산선문의 제1산문으로 참선법을 편 것이죠. 구산선문, 당대의 사상계를 주도한 9갈래의 대표적 선맥이다. 구산선문은 한국 선종의 새벽을 열었다. 신라 구산선문 중 제3문을 발생시킨 곳 보화사. 8세기 말부터 신라의 승려들이 마조의 도량 보화사를 찾아온다. 그 시작은 도의였다. 그러나 도의는 마조 대신 그의 제자를 만나게 된다. 그는 지장이었다. 마조는 이미 열반한 뒤였기 때문이다. 他从小是一个农民，从小出家，人是本地人，就是他亲自投入，我们就是就是妈祖道义禅师门下为徒以后，他是1年是有功办道，认真修行，道性坚固，在这个就是继承妈祖道义禅这个遗志，就是一日不走，一日不吃，继承上的佛教传统文化，一直在这里修炼，就在这里往生，就在这个宝法寺住持。 지장을 통해 마조의 법맥은 신라로 흘러가게 된다. 당시에 신라는 귀족 중심의 교종이 성행했다. 시대는 교종을 벗어난 새로운 사상에 목말라 했다. 신라 승들의 당나라 유학은 자연히 본물을 이루게 된다. 조당집을 보면 강서의 선맥이 중국이 아닌 동국의 스님들에게로 전해졌다고까지 표현하고 있다. 马祖的另外一个弟子北藏怀海禅师看见这个道义禅师的时候就说了：“哎呀，你真的很像西塘智藏和尚。看来呀，西塘把他的禅法都传给你了。也就有一句著名的话叫做：‘这个征土禅法，尽归东海矣。’就是中国这个禅法就传到东海去了，传到了这个朝鲜去了。这个现在当时就是朝鲜半岛，现在的韩国尽归东海矣。” 신라 불교의 근간인 구산 선문 중 7개의 선문이 마조로부터 나온다. 신라의 승려들은 왜 마조의 휘하로 찾아갔을까? 낯선 이국에서 수행하는 이들에게 마조의 선풍이 어딘가 동질감을 느끼게 했던 것은 아닐까? 마조가 무상의 제자였기 때문은 아닐까? 경북 문경 봉암사에 최치원이 지은 지증대사 적조 탑비가 있다.
무상 입적 120년 후의 비문이다. 당시 신라의 승려들은 무상의 높은 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그 법맥을 찾아 중국으로 갔던 것이다. 무상 스님이 기른 그 마조가 남종선의 중심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마조의 제자가 다시 신라의 법통을 전하는 거죠. 이게 다시 말하면 신라의 그 불교의 법통이 실은 중국에서 갔지만은 실은 다시 신라로 다시 돌아오는 뭐 그런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흔히 말합니다. 그 남종선의 법맥이 동쪽으로 다 가는구나. 이런 그 말하자면 중국 스님들의 뭐 탄식이라 그럴까. 조계종의 3대 사찰 중 하나인 해인사. 그 해인사는 총림을 이끄는 사찰이다. 종파를 대표하는 본사 아래 총림이 있고 또 각 지역에 사찰이 있다. 이런 총림 제도는 마조가 정립한 것이다. 현재까지 이런 총림 제도를 유지하는 조계종의 뿌리 역시 무상의 제자 마조로부터 비롯된다. 한국 조계종과 수행체계가 가장 비슷한 일본의 조동종 역시 마조 문화에서 시작되었다. 중국의 선종은 송나라 이후 조동종이 융성하게 된다. (13세기에) 일본으로 건너온 조동종은 전국적으로 발전을 거두면서 사원수가 무려 17,000여 개에 이르는 일본 최대의 종파가 된다. 조동종의 승려들은 매일 새벽 계보를 외운다. 그들의 뿌리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 떠올린다. 그 뿌리 끝에는 마조의 스승 무상이 있다. 생각을 끊고 화두마저 떠올리지 않는 묵조선. 무상의 무념은 마조의 평상심으로 이어져 일본 조동종의 참선법이 되었다.所以他所开创的五宗七家，后来到延续到现在的主要有两大宗，一个是曹洞宗，一个是临济宗。那么这曹洞宗、临济宗在东南亚呀，影响非常巨大。在我们整个东南亚的佛教文化圈当中，大概有70%到80%的这个僧人们。师傅们，他们都是属于马祖开创的这5家7宗当中的。 무념으로 통하는 무상의 선은 티베트까지 이어졌다. 티베트에 최초로 중국 불교를 전한 이가 바로 무상이다. 도낭문서 바세전에 따르면 무상은 티베트 왕의 사신에게 불법을 전했고 그 후 티베트 승려 세르난도 무상에게 불법을 배워갔다.
その時中国へ行った使者の使節団ですね、それが成都で、ちょうどこの無双大使に会うわけです。そこでこの無双の禅、つまり常習宗というものを、学んで、そしてお経を持って帰っていくわけです。それがチベットにおける中国仏教の始まり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인도 불교가 깊게 자리 잡은 티베트에 무상은 자신이 주창한 정중종을 전했다. 중국 불교 최초의 전파였다. 무상의 사상적 영향력은 중국을 넘어 동아시아 전체에 미치고 있었다. 티베트 불교 역할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티베트 역사서의 일부인 그 바시해전이라고 하는 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사천성 일대를 비롯해서 그 청해성이나 이쪽 지역에도 여전히 무상에 대한 구전들이 지금도 전해오고 있어서 티베트 불교에서 무상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조가 수행하던 나한사에도 무상을 모시고 있다. 나한당. 더 이상 깨달을 것도 배울 것도 없는 성자를 기리는 곳이다. 그러나 정작 마조는 보이지 않는다. 중국은 불교를 토착화시키기 위해 인도의 500나한에 중국의 승려도 일부 포함시켰는데 455번째 신라승 무상이 있다. 인도 그게 비라시불부터가 달맛을 쭉 이제 나와 있는데 중국의 500나는 전혀 인도풍이 아니고 인도의 고성도 넣었지만 이제 중국의 이제 마지막에 500분이 청나라의 제공선사입니다. 이제 그래 그 중에 선사로선 2분이 언급이 되는데 308번째 달마대사와 450단은 무상입니다. 그래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달마의 가사가 무상한테 왔다는 결정적인 그 상황인데 달마의 옷이죠. 그네 이제 법이 같다는 게 500난 속에도 이제 새겨진 게 대단히 사건이죠. 무상이 평생 선을 수행한 곳 사천. 사천은 차로 유명한 고장이다. 중국 차의 기원은 사천으로부터 시작된다. 중국에선 찻집을 차관이라고 부르는데 송도 시내에만 600여 곳의 차관이 성업 중이다.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명차들이 사천성에서 생산된다. 사천의 대표적인 차는 몽정차. 당나라 이후 황제에게 곡물로 진상되며 유명해졌다. 잎이 가늘고 길다. 몽정차의 시작은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리진은 기원전 53년 몽정산에 차나무 7그루를 심어 거두어 몽정차를 만들었다. 이것이 사천성 차의 시작이었다.
사천의 차는 수행하는 선생들과 만남으로써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선생들이 즐겨 마시며 차 문화가 민간에 퍼져 발전하게 됐다.四川这个蒙顶，我们在唐代的时候评全国茶第一的叫蒙顶山上茶，扬子江中水，是这么讲的。水最好是扬子江的，茶最好是蒙顶山的。蒙顶山就在南边，就在我们成都南边。而这个茶呢，茶叶呢，培育出来的人呢，也是原来是记载是和尚，是僧人培养的这个茶叶。现在嘛，有的把它转成什么东汉的道人了，那个就是后来的事。但是最早自举式的和尚生产的培育出来这种品种，所以这个看呢，就是说寺庙和茶叶啊、种茶的关系啦，就是在四川这个地方也是很早的。 대자사의 선다당. 무상의 선다법을 재현하고 있다. 무상선다래, 무상의 선차법이다. 무상은 차를 통해 선을 수행했다. 차 한 잔으로도 도를 깨우칠 수 있다고 했다. 정좌를 하고 차를 마시며 망상을 쉬게 하는 것. 오로지 차에 집중해 번뇌를 끊어버리고 무념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 생각을 털어버리는 수단으로서 차는 곧 선이었다. 차와 무상의 선이 만나 차문화의 기본 사상인 다선일미의 태동이 된다. 지금까지도 면면이 이어지고 있는 다선일미 사상은 사천성을 중심으로 선종을 세운 무상으로부터 시작된다. 무상 이전에 선과 차를 매개한 선사의 기록이나 흐름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무상을 통해서 선과 차가 매개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무주에게 전달할 때 그 과정에서 무주의 법을 전달하고 무주에게 가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시자를 통해서 전하는 것이 바로 차였다는 사실. 이런 의미는 바로 선과 차가 둘이 아니라는 의미까지도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는 선에 못지않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선다일미의 정신은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흐름으로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다도의 원류 대덕사. 남자는 지금 무념을 수행 중이다. 남자가 손에 든 것은 쇠스랑이 아니다. 잡념을 털어내는 한 잔의 차다. 일본의 다도는 중국의 다선일미 사상을 받아들여 시작됐다. 남성시대의 선사 원어 극근이 문화의 일본 승려에게 전해준 것이다. 語録もたくさん残ってますし、私らは必ず
尊禅師の勉強をやっぱりしますし、その方の書かれたものを自分の体験としてですね、勉強していかなあかんという重要なお方でございます。 그런데 일본 다선일미 사상의 큰 스승 원어극근도 무상과 관계가 깊다. 선과 차가 결합된 선다법은 일상에서 수행할 수 있다. 염불에서도 공양에서도 가능하다. 소란한 마음을 다스리는 데에는 마음만 내려놓으면 된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스리려는 모든 일상은 선과 연결된다. 무상의 선차법은 예나 지금이나 지금 이곳에서나 그때 그곳에서나 어디에나 존재한다. 소각사에 원어극군의 묘가 있다. 그는 사촌에 머물며 무상의 선다법을 전해받았다. 그 무대 일대 또 가풍 주변의 얘기들을 통해서 김한상 김선사라는 그 무상의 존재가 소각사 일대까지도 크게 영향을 미쳤고 그 무상의 선차의 흐름들이 어느 극근의 어떤 그 선다 일미 사상과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쪽 일대에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도 참선하기 좋아해요, 거기도? 네. 무상의 선차법. 그 한 줄기가 원어 극군에게 갔다면 다른 한 줄기는 동방, 즉 신라로 왔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전해진 선종차의 맥은 다시 신라성 무상의 무념이다. 너무 많이 더웠어. 일본에서 다도는 종교를 뛰어넘어 사무라이 계층의 지배 정신으로 발전했다. 다도는 일도 양단의 사무라이 정신과도 상통한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일본 다도의 뿌리에 무상이 있다. zenもお茶茶道というのもやっぱり心の修行なんですね。禅って座禅だけしてたらええんかと違うんですね。お茶もお茶会の時だけね着物を着てお茶を立てたらいいかとじゃないですね。やっぱりそこの中に全てその心が宿ってなければ意味がないと。そういう心の部分で、お茶を極めた人禅を極めた人その心の部分で同じなんだ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ね。 지금도 중국에서는 신라승 무상을 500나한 성인 중 한 명으로 추앙하고 있다. 그는 생각과 마음을 떨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비우는 수행으로 큰 법을 떨쳤다. 신라승 무상 1300년 전 그는 한종일 삼국 선종의 큰 스승이 되어 선의 황금 시대를 열었다.